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비즈니스투데이 김효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9.8%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1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3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은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윤 총장이 현재 정권과 가장 명확한 대척점에서 반문 정서를 상징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의 실내 로봇 배송 로봇이 병원과 음식점에 이어 이번엔 편의점에 등장했습니다. LG전자는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내에 있는 GS25 편의점에서 LG 클로이 서브봇을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로봇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LG 클로이 서브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층간을 오가며 도시락과 샌드위치, 음료 등을 배달합니다. LG전자 로봇 사업 개발 담당 정원진 상무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맞춰 로봇을 통해 호텔과 병원, 레스토랑,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추진되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민혈세 8천억 원으로 근거 없는 졸속 합병이라면서 배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산업은행이 개입한 두 회사 인수합병 방식에는 각종 재벌 특혜 등으로 불릴 수 있는 많은 문제점과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88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복수 민항 체제를 시작한 이후 32년이 흐른 지금 2개월 만에 어떤 논의도 합의도 없이 오로지 산업은행의 결정만으로 두 회사의 합병이 당연하다는 듯이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지도 않는 안개 속에서 국민 혈세부터 집어넣겠다는 졸속 합병을 결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0일 울산 본사와 조선소 방역 지침을 2.5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 회의를 비롯해 필수 업무 외에 국내 출장과 대면 집합 교육, 행사를 금지하고 부서 간의 이동도 제한됩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 송년회, 승진 축하, 송별회 등을 포함한 회식과 사내 내외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지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준으로 방역 기준을 높였습니다. 현대차는 또한 가족이나 동거인이 확진자와 동선만 겹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로 곧바로 신고하고 일단 출근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2월부터 국민연금 네이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전자문서는 기존의 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모바일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로 문서는 네이버 앱 내 전자문서 메뉴에서 문서 수신 동의와 본인 인증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로 향후 3년간 11억 2천만 원의 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가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클라우드 기반의 DX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DX 플랫폼은 기업이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개발 환경 등 다양한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DX 플랫폼 기업 고객은 KT 클라우드 포털에서 서비스 신청 후 즉시 이용 가능하며 원하는 기업 고객은 전문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동식 KT 전무는 앞으로도 다양한 DX 솔루션과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디지털 혁신을 원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혁신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SKT가 8개 기업 및 기관과 손을 잡고 충남 부여군이 진행하는 치매 발병률 감소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내년 초부터 매년 부여군의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 100명씩 3년간 총 300명을 대상으로 치매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시작합니다. 참여사들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와 전문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SKT 유흥한 센터장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5G 시대 기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류가 된 586 세대가 보이는 모습은 기득권에 순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을 하고 사회 경제적인 기득권에 대해 개혁하거나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않고 문제의식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집 한 채 사기 위해 갭 투자를 하려면 몇억 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노동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30일 이른바 윤석열 참수 만평과 관련해 그들의 진보라는 딱지는 모든 비리와 악행의 면죄부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 편만 든다면 사람 목이 댕강 잘리는 만평도 전혀 죄의식이 없다고 지적하며 박근혜를 욕하는 것이라면 현직 대통령의 누드화를 국회에 전시해도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당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누드화가 당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연 전시회에 걸린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진보 진영은 진보적 구호만 외치면 추하고 더러운 악행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자아분리가 익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